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오늘은 중국의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 발생한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으로 외교적 결례와 홀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모시고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정세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정봉 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공동 성명은 없었고요.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어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제가 그 3일 전에 대통령이 방중하시기 전에 바로 이 연합뉴스 TV에 나와서도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봄봄봄봄 봄이 오네요라고 했는데요. 네네. 오늘은 마친 다음에 봄봄봄봄 봄이 왔네요. 저만치의 봄이 왔네요라고 하고 싶은데 예.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요. 이제는 사드라는 활화산이 휴화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휴화산을 관리하면서 사드라는 화산이 가져온 피해를 극복하고 이 휴화산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드는 봉인되었다, 봉합되었다 하지만 휴화산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드라는 걸 한중 양국 사이에 공동 관리하면서 기타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 재개를 활성화시켜 나가면 된다라는,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된 정상회담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부에서 이 한중 정상회담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또 대통령께서 이제 출국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불미스러움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외교 격식에 있어서 좀 홀대받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하지만은 실리를 많이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재 문제에 있어서 사드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불식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한미 FTA가 앞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 분야로 더 이렇게 확대되고, 또 그다음에 기타 이제 7가지 이렇게 양해각서가 체결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봄봄봄 봄이 왔다고 평가를 해주셨고, 또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했다. 두 분 다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몇 가지 좀 더 짚어보죠. 이 사드 문제를 또 언급하면서 한국이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국이 적절하게 처리한다는 발언 직전에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이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드 배치에서 절대 반대한다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반대한다, 적절히 처리하기 바란다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드를 철수하기를 바란다,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톤 다운됐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화산에서 휴화산을 갔다는 표현은 굉장히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봉인된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묻어두고 앞으로 양국 간의 경제적 발전,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데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산불 같은 좀 예민한 부분도 직접 언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중하기 전에 바로 연합뉴스에서 그것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삼불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불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중국은 일각에서는 확인을 요청하려고 한다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국은 확인까지가 아니라 삼불 원칙을 한국 정부가 기존의 입장 그대로 견지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삼불 원칙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사드 반드시 언급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중국 국내의 민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사드를 계속 반대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됐고 또 4기를 배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국빈 방문으로 맞이했다라는 것, 잘못하면은 중국 국내로부터 역봉을 맞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사드를 언급할 것이고, 당초 삼불 원칙도 언급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삼불 원칙은 왜 언급하지 않았냐? 일단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남경 대학살에 우리 대사도 파견하는 등 상당히 친서민 혹은 중국 정부, 중국 사람들의 가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감성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 특히 역지사조도 많이 강조하면서 했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방중하기 전에 중국 CCTV를 통해서 인터뷰상에서 우리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견제하겠다. 그것은 바로 중국 정부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좀 우려했던 것은 네.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삼불 원칙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우려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견제하겠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 또 와서 남경 대학살 문제라든가 친서민 행보를 보여주면서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민감한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언급을 안 했을 것이고 다만 사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국내 민심이라든가 혹은 시진핑의 그 반대파도 있습니다. 반대파들로 하여금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나간다면 굴복했다라는 이미지가 심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언급하는 그런 상태로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삼불 문제는 아마도 우리 그 강경호 장관하고 왕이 외교부 장 사이에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해서 아마 빠졌다 생각이 되고 네. 그 아주 적당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남경 대학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몇 번 이렇게 우리 처지와 같다 절대적으로 우리 공감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비 주도 기분이 좋았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삼불이 뭡니까? 이번 MD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져간다 두 개인데 MD도 결국은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삼불 중에 두 개는 벌써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네 중국이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첫 번째 게 이제 사드 문제인데 사드 문제는 또 자기네가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벌써 그거는 뭐 삼불 중에서 두 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는 얘기를 했으니까 삼불을 구태여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구상이라든지 또 시진핑 주석의 쌍중단 주장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좀 확실한 실질적인 해법은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대통령께서 가실 때 중국에 대해서 그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실 걸 기다렸죠. 네. 그러니까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 강력한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그건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양 정상이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이 지역의 평화를 어지럽힌다는 게 하나였고 그다음에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끈다라는 것을 양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통령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들 네. 그것을 중국 측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 측이 합의를 받아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어떻게 보면 가치적인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네네. 기본적인 큰 틀에 있어서 중국의 그 대북 제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약속만 받은 것도 상당한 성과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한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충을 하면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북핵 비핵화라든가 한반도의 안정 같습니다. 다만 방법상 평행선을 달리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양측은 서로 양보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쉽게 중국에게 북한에 원유를 공급을 중단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중국 당국자들과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될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북한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 안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의 자위대를 전부 일본 국비 돈으로 한국에 여기저기 배치해줘가지고 국가안보에서 도움 줄 테니까 자위대를 한국 땅에 받아라. 우리 받을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원유 중단을 받는 것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한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낀 것이 아니라 단추를 이제 만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네. 낄 단추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의 구멍을 만들고 이 정도의 단추를 서로 만듭시다라는 식으로 낄 단추를 만들면서 이제는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둘씩 대화를 하면서 이번에 정상 간의 한 라인도 만드는 등 상당히 진전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중국도
한국과 중국 양국만이 북한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신뢰를 구축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미동맹과 한중 안보 협력체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은 네. 한국의 국가안보도 튼튼해지지 않냐.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를 끼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그 단추를 이제 네. 만드는 그런 서곡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드 문제, 북핵 문제 둘 다 상당히 좀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 두 분 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명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외교적 결례, 뭐 홀대 논란도 나오고 있는 또 이 와중에 참 이 안 좋은 불상사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우발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중국의 경호 스타일 자체가 네. 최고 지도자의 접근을 불허하는 게 바로 저 경호의 원래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지나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중국 사람들이 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자들의 그런 그 자유분방하고 취재 경쟁 자체를 자기들은 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원래 중국의 그 언론이라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공산당이 하는 그 정책 자체를 이렇게 홍보하는 게 중국의 언론의 그 속성인데, 이건 뭐 완전히 어떻게 상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그 좋은 사진을 찍어서 네. 좋은 글을 쓰고 해야만 먹고 사는 기자들의 속성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좀 굉장히 좀 신경질이 났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감정이 섞여가지고 네. 사람을 끌고 나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한 단계 한 번 그런 조치가 있었다가 두 번째 그런 이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아까 강경화 장관이 왕毅외교부장한테 항의를 했다고 했는데 네. 말로 끝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문서로 보내야 돼요. 국가 간에는 말로 했으면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네. 외교부가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이런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해달라고 공문서로 보낼 필요가 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외교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사건 보셨어요? 동감입니다. 네. 전적으로 이것은 뭐 아무리 물론 그 저지선을 뚫어야 하는 사람들하고 저지선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 관계가 있고 네. 마찰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섞인 폭행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의 과거 70년대와 같은 권위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될 사람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된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권력자가 해결해 준다라는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지배적인 것이 지금 중국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상사가 생겨도 반드시 윗사람들이 막아주는 그런 것이 중국의 경호원들이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잣대로 이번에 똑같이 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행, 감정적인 폭행까지 갔다는 것은 전혀 이것은 중국 정부가 대국이라면은 더군다나 한국과의 관계를 정말 잘 해나가고 싶다면은 명명백백 진상을 파악해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은 반드시 취하고 사과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결례 홀대 논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첫날 공항 영접에서 차관복급 인사가 나온 것을 놓고 또 말들이 많았는데 식사도 말입니다. 첫날 저녁도 그랬고 둘째 날 아침 식사는 뭐 서민들과 함께했다는 나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점심 식사도 또 중국 측 인사 없이 따로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예.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입장에서 섭섭하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외교는 역지사지, 대통령도 강조하듯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를 계속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한국이 배치했고 또 네. 4기를 더 배치할 수 있다라는 점점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최극빈으로서 가장 좋은 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파악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해줄 만큼은 해주면서 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가감을 조절하는 사드 보복 조치 보십시오. 사드 보복 조치 때 찔끔찔끔 미국은 무슨 일 있으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합니다만 중국은 항상 곡선적이고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저는 중국의 입장에서라면 한 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저는 홀대라는 생각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만약에 홀대였더라면은 네. 시진핑 주석이 삼불 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리가 없었을 것이고 사드도 한국이 적절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으로만 언급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좀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소수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감정이 섞인 외교를 좀 하고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홀대를 해서 분풀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난 여실히 보입니다. 여실히 보이는 게 대통령이 이번에 그 중국 방문하셔가지고 총 10끼를 드시는데 그중에 2끼만 중국 사람하고 먹고 나머지 8끼는 혼자 드시든가 아니면 그 한국인들하고 뭐 식사를 하시기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밥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홀대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리커창 총리하고도 리커창 총리가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베이징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오찬을 하면서 대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단 홀대로 봐야 되고 홀대로 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비록 그 사드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말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면은 적어도 공동 보도문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동 보도문도 없이 그냥 별도로 각자 이야기했다. 그러니 자기들은 사드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공동 보도문도 발표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명분보다는 실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홀대는 분명히 있다. 그 홀대 이유 자체가 바로 사드에 대한 감정이 섞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비롯해서 일정이나 형식 면에서는 좀 홀대적인 부분이 있었다. 반면 교수님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홀대였더라면요. 중국식 스타일, 제가 아는 저도 15년 동안 중국에 있었는데 제가 아는 중국식 스타일에서 이 바쁜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은요. 국제관계를 바라보면은 한국 이상으로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왜냐하면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전선이 더욱 집요하고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자기들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정상이 오려고 온다고 하면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초청도 안 했고 제3국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도 실무 방문도 아니고 개인 방문도 공식 방문도 아닌 최정상인 국부 방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씩씩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슬쩍 언급하고 삼불 원칙은 언급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바라볼 때 이것은 홀대가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를 홀대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고 중국이 우리의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어떻게 홀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자성어를 많이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관항지뢰, 역지사지 등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중국 측에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 상당히 좀 잘한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을 경우 우리가 좀 화해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어찌됐건 실컷 조건 화해가 필요하다면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도 생각을 해갖고 다가가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측면에서 저는 그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또 중국의 고사성어를 인용을 하면서 또 더군다나 의미 하나하나가 지금 한중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을 선별해서 역지사지라든가 관항지뢰, 동주공제라는 사자성어를 활용했다는 것은 저는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역지사지를 잘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북한이 핵을 자꾸 개발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드를 배치했는데 니들도 좀 생각 좀 해봐라 말이야. 근데 왜 자꾸 우리를 제재하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참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시거든요. 표현하신 건데 정말 좋은 표현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장더장 상무위원장 그리고 리커창 총리 등을 잇따라 만나게 됩니다. 장더장은 북한 통으로 알려져 있고 리커창은 2인자 아니겠습니까? 이들과의 만남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 더군다나 뭐 독재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에서 이 최고 1인자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장애물이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 분야는 뭐 급물살을 탄다, 일사천리다라는 바로 제 며칠 전에 중국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중국 당국자들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시하는, 가장 신경 쓰고 있었던 삼불 원칙이 일단은 휴화선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국이 원하는 경제라든가 문화교류 같은 것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인 것이고, 그때 1인자가 이 정도로 오케이 됐다 하면은 2인자, 3인자, 4인자도 다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홀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을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그 7인자인 장까오리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 장까오리 상무부총리 같은 경우 만나서 내 이름이 고려라는 한자를 쓰는 까오리다 하면서 친근감있게 대화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홀대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요, 7인자에 불과한 사람이 1인자의 영리를 건드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살펴보더라도 중국은 이번에 홀대할 마음이 없었고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와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풀어진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경제 실무자니까 네. 앞으로 한중 관계 경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또 지나가는 소리로 현재 사드 문제 관련해서 당신들 재래 때문에 우리가 한 20조 정도 피해를 봤다. 이런 부분에서 당신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시진핑한테 못했으면 리커창 총리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충칭시 당서기인 천민월과 또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요. 또 이 시진핑의 또 후계감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5년 후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특히 사회주의과 중국 같은 경우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감 중에 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복심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저장석의 당 서기할 때 그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자하진이라고 해갖고 시진핑 가문, 시진핑 사람, 시진핑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렸는데 저장일보의 그 사장이 되면서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칼럼을 수백 평을 써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눈에 확 들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그 천민호를 눈여겨보다가 저 친구를 끝까지 내가 데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는지 좀 중국에서 가장 못 사는 귀조성이라든가 그쪽에 보내가지고 그쪽 경제 발전이라든가 후계자 수업을 시켰고 거기서 통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충칭시, 중국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유동인구를 합치면요. 거기에 가고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있는 천민월인데 이 천민월을 만난다는 것은 다음 5년 후에 중국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의 의미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정봉 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그리고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